네, 안녕들 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원소 111개의 신지식 중에서 이제 16번, 요항, 설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번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16번이니까, 넘버 16번이니까, 보시면 핵속에 플러스 16개, 양자, 중성자 16개를 보시면 되고요. K2 두 마리밖에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L8 10개 썼죠. 나머지 M6 하면 되죠. 16개, 이렇게. 유도 5개 이상이니까 부도체죠. 부도체입니다. 황이고요. 황에서 보시면 융점이 한 112.8도씨 정도 되고요. 융점 되고요. 그 다음에 B점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황은 단일 원소로 천연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유사 이전부터 알려져 성경 중에서는 브레임스톤이라고 해가지고 불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산활동이나 화합물 특유의 냄새로부터 신비적 이미지가 생겨나 연금술에서는 중요한 근원 물질이 되었고요. 탄소나 철, 주성, 납 등과 함께 특정의 발견자가 없는 원소입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에는 1777에 최초로 유황을 환원시켜 분류했고 영어명 설퍼는 라틴의 설퍼, 유황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황을 가리키는 접두어 디온은 그리스의 데온에서 기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화산지대는 단일 원소나 화합물이 struktur되고 황화물의 온천 등이 녹아 있고요. 유황의 침전물은 온천지에서는 탕의 꽃이라고 불리고 수충 등의 피부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표백작용이 있어가지고 백색으로 된다고들 한다 이렇게 되고요. 대규모의 광산은 미국의 텍사스, 루이지애나주 및 멕시코나 아프리카 등에서도 있고요. 세계 유황의 90%는 1891에 미국의 프레시가 개발한 프레시법으로 채취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165도씨 가열 수증기를 광산에 불어넣어서 유황을 용해시켜 가열 압축공룡에 지상으로 밀어 올리는 방법. 일본에서 옛날에 광석을 가마솥에 근류하는 소치법이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은 많은 동수처가 있는데요. 포퓰러는 황색 결정의 사방 유황으로 실온에서의 유일한 안정력이고요. 가열하면 95.5도씨 단사 유황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고요. 녹아있는 유황을 중수층으로 투입시키면 무정령 분자 형태의 고무상 유황으로 되고 문자 그대로 고마같이 늘어나면 지그재그형으로 분자가 직선상에 정렬하기 때문에 삼성으로 되어 결정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상 유황을 오랜 시간 방치하면 사방정리 유황으로 되고요. 용해된 적극적인 액체 유황에는 온도 상승과 함께 점도가 증가. 자,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점도 증가는 현상이 좀 특이한 성질이 있답니다. 통상 온도가 올라오면 점도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점도 증가는 200도가 계속 되어가 점도는 용해 직후에 1만 배까지 간다는 거죠. 이것은 이 온도의 부분에서 S 8개 황산 분자의 환이 끊어지면서 길게 연결된 용황인데 끊이기 휴강기계 새끼 줄 곳없이 휴강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점점 떨어지고 다시 색깔은 맑아지게 되고 44.6에서는 유황은 비등해서 오렌지색의 가스상 유황은 비등점 부분에서는 S8 750에서는 S2 분자로 되고 2000도 이상에서 단원자로 보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분자가 원자로 가는 것은 2000도가 된다. 황은요. 예. 보통 센 고무에 유황을 첨가하면 고분자 사이가 유황원자 연결 탄성이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6% 30% 합한 연고무 에보나이트로 되고요. 화나철과 같은 금속 황화물에 화염산이나 희황산을 증가시키면 황화수소가 발생하고요. 황화수소는 온천에서도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가스로 고농도로서 유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시키면 산소 중에서는 물과 이산화유황으로 산소가 부족할 때는 물과 이용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H2S죠. 물에 녹아서 약산으로 되고 금속을 희석하시면 난용성의 금속 황화물이 존재되고 중금속의 황화물은 일반적으로 흑갈색이지만 황화아연, ZNS 백색이나 황화카드뮴, 황화주석과 같은 것들도 있다. 즉 이황화철은 금색을 띠고 있고 옛날부터 바보의 금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유황의 산화물은 많이 있지만 특히 이산화황과 삼산화황이 중요한데 이산화황은 아류산 가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유황이나 황화강을 유수시키면 발생하는 무색의 자극성 가스로 수용액은 산성을 나타냅니다. 그 용도는 황산과 이산화황의 제조에 사용되지만 살균제나 표백제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고 고유한 황산 S2S4는요 중요한 강산으로 생산량이 세계 최대 화학약품 중에서 최대. 용도는 인산비료, 약품, 섬유, 플라스틱 축전지에도 황산이 들어가죠. 세단위 사용되고 황산성의 국가의 산업 기준이 지표되고 있답니다. 삼산화황은 SO3죠. 물과 반응하여 황산이 되기 때문에 순도 90의 황산이 삼산화 속여서 순수한 황산을 제조하고요. 순수한 황산은 무색의 전동 액체로 철 위의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합니다. 강한 탈수제로 목재나 동물 조직 등의 유기화물로도 수분을 제거하고요. 유기물을 탈환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과 균열의 반응에 다량의 열을 발생시키며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황산의 물을 첨가시키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휴리산은 냉수에 황산을 조금씩 첨가해 만들고요. 즉 석탄의 석유연소에 의한 성분이 유황이 연소되어 이산화유황으로 되면 대기 중에서 세염소 황산. 그러니까 석탄 중에 있는 황이
결국 황산이 바뀝니다. SO2, SO3로 변하면서 물, H2SO4. 그래서 탈황설비가 필요한 거죠. 대기 중에 황산은 동물의 호흡기를 정상시킵니다. 그래서 탈황설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산성비가 됩니다. 고사시킵니다.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호세 축성도 하겠다. 공장에서는 배기가스 중에 이산화 유황을 코크스 등으로 유황으로 환원시켜 회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치오닌이나 시스틴이라고 하는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으로서 성인에는 140g 유황이 있답니다. 이런 아미노산은 대부분 단백질 성분이고요. 효소나 조직, 호기관, 피부선도 함유되어 있고 파양 배추의 향의 근원은 황아릴이고요. 마늘 냄새는요 이산화아릴이라고 합니다. 이산화아릴이 마늘 냄새 C3H5,2S2죠. 겨자나 무의 자극 성분은 이소치오시안산아릴과 거의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말이 아스파닐아미도는 잡균에 의한 감염적인 치료약입니다. 균은 증식을 위하여 엽산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필요로 하지만 이 유황화물을 엽산으로 오해하여 엽서기 때문에 오해해서 이걸 먹는 거죠. 엽산을 대신 이걸 증식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이산화 유황 6% 수용은요 편도선염의 치료나 기생충구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오치는 칼보키시라제, 트랜스칼보키시라제, 디칼보키시라제 등의 보조 효소가 있다고요. 지방산, 아미노산 등에 대해서 늙게 관여하고 있다. 이것이 결핍된 피부염을 일으킵니다. 우유, 곡물에 비하 효모에는 동물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치아민이라 불리는 유기황화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치아민은 쌀기로부터 최초로 축출된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치아민은 이 인산의 형으로 당의 재생관계나 효소의 보조로 사용되고 있다. 미생물은 치아민을 합성할 수 있지만 동물은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경구 섭취하지는 않는다. 입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보조효소의 작용에 의해 가래를 방지하는 인자로서 작용 또는 신경염을 방지하는 작용이 알려져 있고 그 메커니즘은 아직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황에 대해서 이렇게 16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